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올 추석에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어서 오늘은 혼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이 모두 밥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나 어머니는 예외였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모두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과 밥상 앞에서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따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흔한 필리핀에서 가정을 꾸린 나는 마약, 술, 담배, 인터넷 게임만 금지하고 그 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밥상머리 세뇌 교육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먹고 싶은 때에 먹으니 온 식구가 혼밥이 일상입니다. 더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럿이 모였을 때에도 음식 앞에서 서열이나 순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만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수저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은 좀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맞아요. 잠자리와 식탁은 편해야 오래 산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동반자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만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거나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돌싱에 대해서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부자들의 엉덩이를 핥는 기자들이 그들의 식사 행사 비용이 빈곤층을 위한 자선사업에 쓰여진다며 부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선전하고 있을 때 부자들은 기름진 음식을 오물거리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투자를 모의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여 자선사업에 쓰는 돈보다 몇백 배나 많은 돈을 벌지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 3대 부자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의 순자산을 합하면 하위 1억 3천만 명의 순자산을 합한 액수와 거의 동일하다. 미국 최고 경영자의 평균 소득은 1980년에 이미 동일 회사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배였는데 이제는 수백 배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로 부자가 선호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더 많이 통과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정부는 다시 부자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풍족한 오만함을 자랑하며 밥 먹는 워런 버핏과 갑부들을 보면 부자하고 재떨이는 모일수록 더럽다는 송기숙 작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토론과 협상을 하면서 식사하고 예의상, 의전상, 접대상 억지로 식사하고 이해관계가 같은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더러운 부자들이 위궤양이나 위암에 걸리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정치 몰입애들이 소통이라는 거짓말로 술집에 앉아서 술에 취해 더러워진 정신으로 서로를 속이는 암투와 음흉한 뒷거래,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상상해 봅니다. 공적인 토론이나 협상은 입안이 깨끗하고 정신이 반듯한 공적인 업무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식점이나 술집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상담을 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이기에 소통이 아니라 사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혼자 사는 사람과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자신감과 독립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최미정 작가, 기드 모파상, 더글라스 케네디 그리고 스탕달의 말을 소개합니다. 결혼 후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혼자 떠나는 일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혼자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혼자가 되는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뿐이다. 나는 소란스러운 카페나 시끄러운 친구들, 어리석은 계집애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경 윅상브루 공원의 종묘원 안을 혼자 산책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기쁨의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 대부분을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왔다. 두려움 때문에 프랑스에 가지 못했고 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결혼 생활을 계속했고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직장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생각을 큰 목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 인생의 균형을 깨게 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에서 신학교에 들어간 쥘리앵에게 어느 학생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부교장인 카스타네드 신부를 따르고 있어. 너도 카스타네드 신부님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쥘리앵은 그 말이 매우 비열하게 들렸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내가 이래서 너희들을 비웃는 거야. 혼자서 싸울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삼시세끼를 혼자 먹을 정도로 이른바 혼밥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어요. 아 그래? 멋있다고요? 네. 예, 그냥 먹는 건데.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따 당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맞서는 사람들을 나는 좋아합니다. 들쥐처럼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밥 먹는 사람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과 조폭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당당해지자. 화이팅. 맑고 자신있게 혼밥하자.